이번 시간에는 공업화학을 대별하면 무기물질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무기화학공업하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에 해당되는 유기화학공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무기화학공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무기화학공업의 분야는 물론 이제 유기화학공업도 마찬가지지만 단위 공정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하여 그 프로세스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단위 공정이고, 그 다음 물리적으로 어떤 조작을 하여, 그 말은 이제 오퍼레이션을 해서 원하는 제품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이 이제 단위 조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위 공정은 어떤 것이 있냐면 산화화는 뭐 중화화는 또 할로겐화, 그 다음에 수화, 가수분해, 수소화, 규산염 생성 뭐 이런 것들이 단위 공정이고, 단위 조작은 그야말로 온도를 올리거나 그 다음에 압력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 다음에 습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뭐 이런 것을 우리는 물리적인 오퍼레이션을 이제 단위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단위 공정이고, 그 다음에 조건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이제 단위 조작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화학공업이라는 것은 물질 간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평형이나 분리, 분해 등의 물질 변화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유용한 무기화합물 또는 타 산업의 원료, 중간재료를 제조하는 공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론 촉매라는 것이 이제 반응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촉매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무기화학 제품입니다. 무기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기화학 제품의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촉매의 역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화공업에 해당되는 산업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비료, 그다음 화학 비료겠죠. 그다음 무기화학 약품 제조, 그다음 경공업으로서는 이제 요업, 그다음에 반도체 재료, 산 알칼리, 무기 약품, 비료, 그다음에 상하 수처리 약품, 촉매, 전지 뭐 이런 것들이 경공업에 해당되는 거지만, 지난해에 이제 일본하고 한국의 무역 거래, 물론 이제 정치적인 상황도 있지만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반도체 생산하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해당되는 것이 이제 산, 그 중에서도 이제 고순도의 산, 그다음 고순도의 알칼리 뭐 이런 것들이 경공업에 해당되지만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이제 탄소섬유를 비롯해서 금속섬유, 그 다음에 유리섬유, 그 다음에 강화유리 뭐 이런 것들이 무기화학공업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 다음 첨단 신소재 공업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 그다음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반도체 총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량 생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건축 자재에 해당되는 시멘트, 그다음에 인공 골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합성, 그다음에 포장지, 그다음에 건축물의 벽면 마무리 작업에 필요한 이 재료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무기화학공업 제품. 요즘은 무기화학 제품과 유기화학의 물질이 혼합적으로 만들어지는 제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일단 화학 반응 공정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유닛 프로세스죠. 화학의 산화 반응, 그다음에 평형 반응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액체 또는 기체로 했을 때 완제품이 나왔을 때 그거를 원료와 분리하는 분리 공정, 그다음에 분석하는 이제 분석 공정 뭐 이런 것들이 경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무기산공업, 황산공업입니다. 굉장히 공업적으로 중요하고 부자재로도 중요하지만 원자재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비료나 이런 제품, 염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원재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폭발을 유도하는 폭약을 생산하는데 황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황산의 성질은 일단 무색의 액체이고 색깔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강산입니다. 강산은 pH가 거의 2 이하의 수준의 물질이고, 이 황산은 강산이기 때문에, 강산의 정의가 뭐냐면 물에 이 강산이 들어가면 이제 이 수소와 다른 물질로 해리가 되는 것이 즉시 일어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강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질산아모늄을 생산하는 이런 쪽으로 황산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묽은 황산과 진한 황산, 농황산의 용도가 어떤 거냐면, 묽은 황산은 50%에서 70% 물론 물이 이제 들어있겠죠. 묽은 황산은 이제 비료의 원료 또는 인광석 분해하는데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진한 황산은 주로 이제 염료나 염색에 관계된 염료나 의약품, 화약, 대표적인 것이 니트로그리세린 뭐 이런데 진한 황산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 질산을 제조하는데 주로 많이 씁니다. 암모니아 산화하는데 이게 사용이 되고, NO를 산화하는데 이거는 이제 화학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NO2 가스를 물에 흡수를 시켜서 질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산공업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물질을 이제 생산하는 원료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대표적인 산이 이제 황산공업을 했고, 이제 염산공업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염산은 무색이면서 좀 자극적인 기체입니다.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래서 용도는 이제 식품, 의약품, 염료, 농약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화학 물질입니다. 그 염산을 어떻게 제조를 하느냐 하면 이 분자식으로 보면 HCl입니다. 그죠? 이 HCl을 만들려니까 결국은 수소가스가 있어야 되고 염소가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부터 이제 HCl을 제조를 하는데 역시 가스 상태입니다. HCl이 가스 상태니까 이거를 물에다가 용해를 시켜서 액화시킵니다. 그래서 HCl 가스를 흡수, 그럼 물에다가 용해를 시켜. 아니면 에틸렌과 염소가스의 반응으로 염산을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기산의 황산공업, 그 다음에 염산공업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산공업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중간 생성 물질, 또는 인산은 PO4가 있으면서 수소를 3개를 가질 수 있는 인산이 만들어집니다. 때에 따라서 수소가 하나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2개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3개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수소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주변에, 인산 주변에 OH- 이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산은 무색 무취의 액체입니다.
그래서 금속 표면 처리제로 인산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세제, 그다음 비료, 수처리제, 그다음 촉매, 의약품 이렇게 굉장히 사용 용도가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인산 제조는 이제 방법이 건식의 방법이 있고 이제 습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황산, 염산, 인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질산을 보게 되면, 질산의 경우에는 이제 상온에서 무색 액체이고 농도가 높고 그다음 점도가 높고 이제 공기 중에 회색, 희색 연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 질산 냄새를 맡으면 호흡기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원료는 황화철광, 그다음에 자류철광, 그다음 금속 제련 폐가스, 그다음 석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 황산은 어떻게 제조되느냐? 그다음 질산공업도 있었지만 황산 제조는 황의 연소, 컨버션에서 황의 융점이 120도씨인데 159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 중합해서 점도가 높아지고 황화 금속광의 이제 배소라는 것은 이렇게 로스팅 하는 겁니다. 로스팅. 그래서 황화광 연소가스 중 SO2는 7 내지 10%이고 이산화황이 으로 이제 황산을 제조하고 질산식으로 접촉식으로 이제 황산 바나듐 촉매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으냐면 황산, 염산, 인산, 질산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공업 제품입니다. 원료로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알칼리 공업은 좀 상당히 좀 심플합니다. 그래서 주로 알칼리 공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알칼리로 봤을 때 OH-를 주로 좋아하는 이런 물질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탄산나트륨. H2CO3인데 이 Na2CO3, 이게 H 대신에 NA가 붙은 거. 이런 것을 나트륨 문제입니다. 그죠? 소듐 카보네이트. 그러면 이 NA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Na2CO3가 물에 들어가면서 2Na 플러스 CO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NA는 물속에 들어있는 OH와 붙어서 NaOH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알칼리가 된다 이 뜻입니다. 탄산나트륨 99%의 백색 분말이고. 자, 그럼 용도는 뭐냐면 아미노산 공업, 그 다음에 비누를 제조한다든지, 그 다음에 종이를 제조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탁 소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약품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세제를 만든다. 그럼 유리공업에서 차염수산 나트륨이 NaHCO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NaHCO3가 물에 들어가면 NaOH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알칼리 공업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글루타민산 소다는 결국은 NA라는 뜻입니다. NA. 자, 그 제조는 어떻게 하냐? 블랑크법이 있고, 아모니아 소다법이 있고, 염한 소다법이 있고, 천연 소다회 정제법이 있습니다. 이 정도 제조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를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무기화학공업에서 생성하는 것이 암모니아입니다. 비료공업은 그야말로 주로 질소비료, 이게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칼륨, 이런 대표적인 비료 공업이 있습니다만, 암모니아를 가지고 만드는 비료 공업에서는 질소비료를 만드는데 주로 암모니아를 씁니다. 그럼 결국은 암모니아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화학공업에서 암모니아를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암모니아 제조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화학을 하거나 그 다음에 동물의 이 중심적인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체, 그다음 근육 뭐 이런 데서 주로 있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럼 단백질의 기본 구조가 뭐냐면 20개 아미노산이 다양한 방법으로 2개 내지 3개, 5개, 7개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아미노산을 합성을 하면서 그게 단백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단백질이 단순한 한 가지의 단백질이 아니라 여러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름으로써 그 다른 아미노산이 합성되어 있는 단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백질, 우리가 먹는 이제 동물의 소나 돼지, 양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단백질의 맛이 서로 다른 것이 뭐냐면 함유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모니아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암모니아 성질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미노산 구성 성분에 주로 가지고 있는 CHO의 NH2로 가지고 있습니다. NH2. 그다음에 아미노라는 것이 NH2에 해당되는 거고 산이니까 COOH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하는데 기본 구조인 아미노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데 이해를 여러분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요소 비료, 그 다음 화학, 염료, 의약품의 이제 기본 원료로 암모니아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촉매를 이용해서 질소와 수소로 이제 합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염산을 생산할 때 수소가스와 그다음에 Cl2 염소가스가 이제 사용이 되듯이 이 아모니아는 수소와 질소로 이루어진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촉매를 이용해서 질소와 수소로부터 이제 합성이 가능하고 합성 섬유, 그다음에 합성 수지 등 이제 고분자 화학 공업에도 이제 주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암모니아. 질소가 물론 이제 원인 물질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도 이런 유기공업 물질의 합성 재료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 암모니아 합성 이론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언급했듯이 질소가스와 수소가스가 이 몰비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2분의 1몰의 N2가스와 2분의 3몰의 수소가스가 NH3가 되는 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합성이 되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열이 납니다. 그럼 결국 열을 빼내야 이 2개의 화학 물질이 합성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기체의 최적 감소가 일어나야 암모니아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암모니아가 합성이 되면서 에너지를 발산을 하니까 저온이 돼야 되고 저온. 그다음 압력. 왜냐하면 부피가 이게 크니까 이것을 이 NH3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온 고압에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저온 고압에서 촉매를 이용해서 암모니아가 합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그림을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면 3대 1의 H2와 N2가스, 질소가스가 혼합가스 중에 평형 농도로 봤을 때 온도가 높은 게 좋은지 온도가 낮은 게 좋은지 이 그림을 보면 암모니아의 퍼센트로 보면 온도가 200도씨일 때하고 500도씨로 보면 생성되는 퍼센트가 온도가 낮을 때 훨씬 암모니아 가스가 훨씬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 관계를 이제 이 그림으로 보면 이 온도는 낮을수록 암모니아의 생성이 많이 되고 압력이 높을수록 암모니아의 생성이 많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저온 고압에서 촉매를 이용해서 암모니아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저온이 되느냐 하는 것은 설명을 했지만 이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면서 에너지, 열이 나니까 열을 빼주면 이 반응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꾸 움직입니다. 그럼 결국 기체의 최적의 감소가 일어나면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됩니다. 이와 같은 그림으로. 자,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온도가 낮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그 말은 암모니아가 생성되면서 열이 발생됩니다.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낮추면서 이거보다 높은 온도에서 반응하는 것보다 낮은 온도에서 반응하는 것이 암모니아 생성이 훨씬 많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온도의 관계에서 온도가 낮을 때 유리하고 압력이 높을 때 유리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설명했고 이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생성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면, 반응 속도나 이제 반응 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촉매 합성 반응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ME라는 것이 메탈의 약자입니다. 메탈에 질소가스를 붙이고 또 다른 메탈에 수소가스를 붙이고, 그래서 이 두 메탈이 서로 다른 반응을 하면서 두 개의 NH가 NH3가 되도록 촉매 표면에서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응으로 봤을 때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 때, 온도가 낮을 때 압력이 높을 때 발생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촉매라는 것이 이 메탈입니다. 촉매라는 것이 이 메탈이기 때문에 질소가스를 메탈에 붙이고 그 다음에 수소 분자를 이 메탈에 붙여가지고 촉매 표면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이 두 개의 메탈의 NH3, 두 분자의 NH3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온도를 자꾸 낮춰야 되겠죠. 발생을 하면서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높이면 생성되는 암모니아가 탈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탈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이 메탈에 다시 질소가스를 붙이고 수소 분자를 붙여가지고 이 표면에서, 촉매 표면에서 두 분자의 암모니아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를 이제 떼내는 거죠. 분리를 하면서 이 메탈이 다시 단량체로, 그래서 질소 분자를 흡착하고 수소 분자를 흡착해서 이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반응에서 온도가 낮은 게 좋고 그다음에 압력이 높은 게 좋다. 이것을 이제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촉매 표면에서 발생을 합니다. 어떤 촉매인지는 나중에 설명하고, 어쨌든 촉매 표면에서 발생해서 암모니아가 발생하면 암모니아는 분자 상태로, 기체 상태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료 가스인 수소가스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공업적 제조 공법에서 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물을 전기분해하면 2차 세계대전까지 이제 사용. 그래서 이제 수소가스와 산소가스를 이제 전기분해하면서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고체 원료의 공법은 취급이 용이하지만 석유계 유체 원료로 전환을 하고, 유체 원료 공법에서 이제 수송 자동화에 용이하고 이렇게 운반하기 이제 용이하게. 근데 그 원료가 뭐냐면 천연가스 또는 납사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제가 부산물 수소를 이용해 전해 소다 공법에 의해서 이제 수소를 생성하고, 그럼 암모니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수소를 만드는 제조 공정의 원료가 어떤 거냐? 우리말로는 납사라 그러지만 이제 영어로 보면 naphtha입니다. naphtha. 그래서 원료를 상압에서 이제 정류해서 얻어지는 이제 끓는 점이 약 20도에서 200도씨에서 유분해. 그러니까 어떤 볼륨을 가지는 굉장히 분자량이 낮은 그런 분자량이 낮은 그런 기체입니다. 기체. 그래서 끓는 점 약 30에서 100도씨에서 경질 납타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수소가스. 그 다음에 끓는 점이 약 110도에서 200도씨의 중질 납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자의 대부분은 열분해해서 석유화학의 원료가 되고, 후자, 이게 이제 분자량이 좀 커진 거죠. 그래서 옥탄가가 높은 가솔린으로 제조가 됩니다. 다음 수소가스를 만드는 방법에서 지금 현재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납사를 가지고 또는 천연가스를 가지고 분해해서 수소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암모니아를 만들어야 되죠. 암모니아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 질소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수소의 공업적 제조법에서 이제 물 전기분해, 아까 설명한 대로 이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만들어지고, 그다음 고체 연료법하고
유체원료법에 있어서 석탄가스화법하고 그다음에 수증기 개질 방법에 있고 뭐 이런 방법은 이제 부산물 수소를 이용하는 수가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성가스로 했을 때 수소가스와 CO 가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촉매를 사용한다는 거, 이 촉매를 수소가스와 질소가스를 가지고 촉매 표면에서 반응해서 암모니아 가스가 이제 생성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방법입니다. 그 방법의 수소의 공업적 제조 방법. 질소가스는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수소가스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질소가스의 제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력과 온도와의 관계죠. 이것이 뭐냐면 암모니아 가스 생성하는 것이 이제 질소하고 수소 가지고 만드는데 낮은 온도에서 압력이 높을 때 생성이 많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암모니아 생성량은 압력과 온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용 질소가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증기 개질 공법에서 공기에 의한 부분 연소 반 공정에서 이제 공급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공기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산소와 질소죠. 산소와 질소에서 그것을 해리를 하면서 분리를 하면서 이제 질소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방법이 고압으로 하는 게 있고 저압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방법이 뭐 린데식이 있고 뭐 클로드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공기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질소가스이고 수소가스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는 납사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 결국은 촉매를 써야 되니까 촉매 표면에서 암모니아가 합성이 되어서 이것을 해리를 시키면서 이 메탈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질소 분자 합착과 수소 분자의 합착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암모니아 제조까지 오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이 과목의 설명이지만 어쨌든 다른 무기재료, 무기재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